의원이 제가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5손가락 안에 꼽는 논객이에요, 논객. 논리 갑, 전투력 갑.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뭐 이제 뭐 대통령 측근 뭐 이렇게 있지만 윤건영 의원이 대통령 곁에 오래 있었던 이유일 것 같아요. 그 윤건영 의원실이 그 공공기관장 임기 만료 현황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관장 중에 63.9%, 상임 감사 중에 87%가 임기를 보장받았다. 지금 원전 관련해 갖고 지금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거든요. 윤석열 뭐 꼭 윤석열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검찰이 산업부를 전격 압수수색한 거랑 같은 맥락인데 그 김은경 옛날에 환경부 장관이 뭐 산하 기관장 물러나라고 했다고. 근데 실제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박근혜 때 공공기관장들이 임명돼 가지고요. 사실상 3분의 2 가까운 숫자가 임기를 끝까지 채웠어요. 그리고 상임 감사들은 87%가 임기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일부 사례를 가져와서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겠다. 그 논리가 이제 나중에 문 대통령 임기 말에 누구누구 임명하면 안 된다까지 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막상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 지들은 대통령 저기 뭐라 그러지? 황교안이 뭐였죠? 대행이요? 대통령 대행이 사드도 임명했으면서 무슨 지금 대통령 헌법에 보장된 임기가 있는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에 사람을 거기에다가 채용을 하겠다는데 왈가왈부를 합니까? 왈가왈부를. 여기 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여줘요. 아직도 재직 중인 사람이 있어. 박근혜 때 임명했는데 3명. 319명 중에 임기 만료로 나간 사람이 201명. 공공기관장 중에. 자진 사퇴가 102명. 해임된 사람이 13명.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죠. 비리가 그쵸. 있다든지. 이런 거니까 나는 최대한 문재인 정부가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거 인정해줬다고 생각해, 이 정도면은. 네, 현재 이제 공공기관에 계신 임원분들의 분위기를 물어보니까 사실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든.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만둬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윤석열이 되는 바람에 워낙에 원칙과 공정을 무시하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또 이제 정권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자진 사퇴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 그 공공기관의 임원들에 대한 감사가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임기는 좀 지켜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있어도 언론이 다 조용하잖아요. 침묵해버리잖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 자꾸 이제 문제되는 거를 하나 터트려서 언론에서 또 대서특필하게 하는 거죠. 간혹 그 소위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선을 넘어와서 악플 달잖아요. 그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니들은 니들 영역에서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우리 영역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독재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독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걸 지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요. 민주국가예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박수 쳐줘요. 우리는 최소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쪽 보수 유튜브보다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막 가짜뉴스 남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팩트체크 열심히 합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고 저만 해도 이 방송은 2시간짜리인데 이 방송 준비하는 건 최소 5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가짜뉴스에 막 현혹돼가지고 최근에 뭐 우리보다 구독자 높은 보수 유튜버가 막 부정선거 주장하는 거 보니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 공부 좀 해 이 새끼들아. 근데 니들끼리 니들 공간 안에서 그런 식으로 가짜뉴스 퍼뜨리니까 뭐라고 안 그러는데 꼭 기어 나와가지고 똥파리 새끼들처럼 다른 방송 들어와서 모욕주기를 해. 병시 같은 짓이야. 우리 같은 시각이 있다는 것도 들어봐야지. 우리가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채널도 아니잖아. 정신 좀 차려. 일단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 민주주의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네. 이분들은 자기가 자랐을 때 박정희 때 민주주의를 배워나서 그게 민주주의인 줄 알아요. 그래도 새날은 있잖아요. 유튜브 방송 치고는 재밌는 편이야. 엄청 노력하거든. 웃음 코드 하나가 다 입에 설정이 돼 있어. 진짜 열받네 진짜. 자, 이야기 계속하면은 고양이만 나오면 완벽합니다. 강아지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유방임하니까 재밌는 거야. 아 저는 뭐니 해도 푸나님이 윤석열 후보 낼 때가 제일 재밌어요. 흉내낼 때가. 이것도 이제 맛이 갔어. 듣기 싫어해. 음. 윤석열 얼굴 치워달라고 하잖아 지금. 아니 썸네일도 못 넣으면 어떻게 해? 그럼 윤석열 말고 누구를 넣어야 돼? 뭐 적발에 올려놓을까? 저는 그 구글에서 이 앱을 다운받아가지고요. 윤석열이 나오면 자동으로 고양이 사진으로 바꿔줍니다. 네. 고양이는 무슨 죄예요? 고양이 귀엽잖아요. 자자자자자자 팩트 체크. 자 어쨌건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했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은 노무현 정부거든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새 정부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것은 인수위 권한이 아니거든요. 만일에 한 번 더 협조하라는 이야기가 인사 자제하라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면 모욕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 제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면 심지어 이명박 때 박근혜로 인수위 해줄 때 똑같은 게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건 있잖아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양해해 줄 수는 있어. 그렇죠. 근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내 권한을 쓰겠다고 하는 걸 반대하는 건 미친 짓이지. 내가 어제도 얘기했다. 임기가 하루 남았어도 내 권한이 있다면 쓰는 것을 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감사위원이라면 문제가 달라지지. 윤석열 쪽에서 감사위원 임명을 지금 하지 마라 이제. 내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는 총재에서 바리케이트를 치면 감사위원은 임명 못하겠지 하고 감사위원을 지들 마음대로 임명하려고 하는 총재에서 바리케이트를 친 거야. 근데 감사위원이 뭐야? 친정부가 되면 감사가 돼? 그래서 나는 문재인 정부가 남은 공석 감사위원 2자리는 지금 임명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배려를 강요하면 안 돼요. 배려는 해주면 고마운 거지만 안 해준다고 해서 그걸 강요하는 거는 행패죠. 행패. 갑질이지 이게. 이런 짓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문제로 처음에 찌그락빠그락해. 그러다가 정봉준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다가 별거 아닌 걸로 트집을 잡아. 이게 지금 뭐 청와대 이전 같은 문제. 그때는 이지원 시스템을 왜 봉화마을로 갖고 갔냐 마냐. 그러다가 한 1년쯤 가까이 가니까 갑자기 뇌물 받았다 같은 아젠다가 나오면서 대통령 돌아가시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내가 어제 그 이야기를 했어 방송 중에. 지금 민도가 많이 높아져서 그렇게 하기 힘들 거다 했더니 어떤 분이 악플을 썼어. 푸나 저 순진한 새끼. 저놈들을 보고도 저런 소리 하느냐.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민의 눈높이를 갖고 지금 민도가 높아져서 정치 보복하면 되겠냐 같은 이야기 생각이 있으면 안 할 겁니다 같은 것이 되면 그게 쉽게 표현하면 바리케이트가 되는 거야. 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순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상식선의 이야기를 먼저 바리케이트를 쳐놔야지. 하면 미친 짓이라는 걸 쳐놔야 되는데 일부 블록에 있는 사람들이 겁먹고 쫄아서 쟤는 정치 보복 할 거야 라고 당연시 받아들이고 쫄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지. 그렇죠. 당연시하면 정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가 다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싸워야 될지 아니면 아유 저놈들 그럴 줄 알았다 하고 그렇지, 체념을 그렇지. 할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쳐놔야 될 바리케이트는 분명한 선이 있죠. 그러기만 해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충고하시는 분들을 이름하여 씹선비들이라고 그래. 꼰대들. 그러니까 그거를 왜 우리한테 욕을 하냐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나름대로 그게 일종의 국민사회 가이드라인이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 새끼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노무현 때 당해보고도 그런 순진한 소리 한다고.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야기 좀 넘어가 보면 윤석열이 청와대 벙커 대신에 비상용 지도 통신 차량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그랬지. 이거 역대급 동포리다 진짜. 아니 저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건 간에 그럼 쓰지 말아야지. 그래 아니 저 차는 괜찮은가 보다. 그걸 떠나서 이 차량이라는 건 임시 방편이잖아요. 말 그대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는 거를 용도를 변형한다는 거는 전혀 별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요거는 진짜로 임시 방편으로 만든 거예요. 임시 방편으로. 근데 요거를 청와대 NSC 안 가봤죠?
여러분들은 못 가봤죠. 저도 안 가봤거든요. 가보신 것처럼. 아 왜? 근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설계 자체가 예. 그러니까 청와대 벙커라고 하는 것이 일단 벙커를 왜 만들었겠어 지하에? 그 라디움 나오는 공간에 왜 벙커를 만들었겠냐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밑에 지하에 파놓는 거예요. 폭격으로도 웬만하면 그게 파괴가 안 되게끔. 그럼 그 지하에다 뭘 만들었겠냐고. 전쟁만 대비한 게 아닙니다 그거. 거기에 통신. 각종 정부 부처, 각종 산하 기관, 각종 지자체 등에서 올라오는 정보가 취합되는 곳이야. 그 시스템만 수천억 원짜리예요. 똑같은 통신이라도 유선으로 통신을 하는 거하고 무선으로 통신을 하는 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선으로 통신을 하는 게 감청하기가 쉽겠습니까? 무선으로 통신을 하는 게 감청하기가 쉽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NSC가 있고 정말 대통령님께서 다른 곳에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2-3시간 커버하기 위해서 서너 시간 커버하기 위해서 차량에다가 필요한 시스템을 최대한 압축해서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NSC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어떻게 그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 통신이라는 게 임시적인 거기 때문에 관리 자체도 국가 위기관리 요원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청와대 경호청에서 하는 거고 그냥 통신 같은 것도 각 부처와 긴밀하게 연결을 하고 정보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장관들과 화상통신을 하고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정말 그냥 최소한의 통신 보장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거랑 벙커를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전혀 같은 값이 될 수 없는 거죠.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차량 이런 거 아니야. 봉고차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다가 임시로 만든 거니까 완전 임시방편이에요. 지금 NSC가 갖고 있는 기능에 이 정도 사이즈면요 100분의 1도 못 하는 100분의 1도 안 거지. 되죠. 쓸 수 있는 그 시설이 있는데 굳이 이걸 쓰겠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좀 이상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것도 사실 문 대통령이 만들었어.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러 판문점 가고 나서 그렇죠. 보니까 또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지방 손시 같은 거 할 때 같이 따라가. 급한 상황이 되면 쓰겠다는 거거든요. 만들어 놨더니 문 대통령이 있던 NSC는 들어가기 싫은데 문 대통령이 만드는 버스는 타고 싶은가 보지? 그냥 앰뷸런스에서 수술하는 소리예요. 환자 응급하게 옮기면서 그 과정에서 앰뷸런스 잠깐 쓰는 게 앰뷸런스지 그 안에서 수술하겠다는 게 말이 야, 의사 비유 좋다. 에? 네. 아무튼 저도 속으로 의사 맞으시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거 뭔 짓이야 그게. 야. 비유가 너무 적절했어요. 내가 지금 이 비유를 막 찾고 있었거든. 뭘로 비유하면 좋을까 했는데 딱 그 비유네. 드디어 3년 만에 성공했다. 브라보. 야, 진짜 이런 멍청한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에휴. 그러면서 자기가 청와대 NSC도 개방하겠다. 이것도 미친 짓 아닐까요? 아니 누가 보고 싶다고 했냐고요. 새벽 5시부터 누가 가서 지금 우파 코인 그거 모으는 사람들이나 가서 뭐 영상 찍겠죠. 윤 씨, 청와대 들어가서 네가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집무실 이전.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만든 시스템을 지금 전시용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애들 혹은 성인들 와서 구경하라고 국가에서 수천억을 써서 만든 시간과 노력을 해서 만든 걸 그리고 이거 공개하면 여기에서 기밀이 안 나갈까요? 공개 그냥 해버리면. 미친놈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소위 이제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땡깡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반찬 해줄 때까지 안 먹어 같은 짓거리잖아 지금 이게. 비유 하나 생각났어 정변 때문에. 지금 내가 군대에 갔다 와서 첫 휴가를 나왔는데 엄마가 산에 진미를 차려놨어 고생했다고. 근데 이 새끼 부득불 그 편의점 갖고 컵라면 처먹는 소리 하고 있어. 패 죽이고 싶은데요? 이 비유는 어때? 그러니까 정변님 비유는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비유였고 우리 푸나님 비유는 화를 돋구는 비유였어요. 땡깡 차원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짓. 아이고. 그리고 아까 그 정변 얘기했지만 그 망이 만들어진 상태에서의 그 보안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가고 무선으로 뭐 날리는 거 이 미친 짓이라니까.
아무튼 윤석열 뭐 이렇게 하다가 이명박도 박근혜도 지지율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